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입니다. 아까 최초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잠실 이동 제7투표소 용지 수령 시간 7시 25분경에 21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4명만 남았다. 그래서 결국 17명이 투표하지 못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PPT 문정 이동 1투표소 대기번호표를 128번까지 배부를 했고, 이 1시간 4시 40분 이후 1시간 있다가 투표가 재개가 됐는데, 제가 이 답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보니까 121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투표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투표관리관은 투표를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거죠. 숫자를 보면 사실은 7명이 투표를 못한 게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다음 잠실 사동 5투표소 투표록을 한번 보시죠. 용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이 됐는데 오후 4시 8분경에 근데 5시 5분까지 1시간가량 이 투표 중단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투표를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이 또 돌아갔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투표록이 저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투표관리 매뉴얼을 보면 그 뒤에 한번 봐주시죠. 여기 매뉴얼 여기 빨간 그 박스 친 부분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이사항은 깨알같이 빠짐없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소란을 피우고 갔다. 투표용지가 훼손이 돼서 그걸 맨 뒤로 돌려가지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아까 그 잠실 사동 5투표소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적었을까? 일단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게 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부실하게 작성을 해도 누가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감사 대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관위가 무슨 무슨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 이제 투표관리관으로서 깨알같이 적다 보면 그게 혹시 나한테 무슨 혹은 그 동료 직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부실하게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 중단이 됐던 것은 서울에서는 21군데, 전국적으로는 26군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갔는지, 그냥 투표 안 하시고 갔는지, 참정권에 피해를 입은 그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CCTV가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CCTV를 다 일일이 봐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참정권 침해의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을 보면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 같은 이런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노태학 우리 정의께서는 혹시 아세요? 이런 그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신 적은 없겠지만, 예. 근데 보시면 PPT 한번 보세요. 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선 시군구 선관위에서 서울시도 선관위로, 광역 선관위로, 그리고 광역 선관위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발생위원회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앙위원회 동시보고한다. 중앙위원회 동시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차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람에 따르면은. 보고의 절차, 이런 사건 사고의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우리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 중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께서 컨트롤 타워 얘기했는데, 선관위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까?
중앙선관위 선거 상황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니, 상황실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휘 계통에 따라서 사무차장, 사무총장, 상임위원님, 위원장까지 보고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선거 종합 상황실의 실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 정책 실장이 맡았습니다. 네. 당초 선거 일국장이었다가 그 국민투표 동시 실시 부분이 저희들 준비를 하면서 선거 정책실장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컨트롤 타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돼야 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런 국민 참정의 침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기서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네, 뼈저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제가 우리 의철한 주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쌍둥이 투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쌍둥이 투표. 네. 인천의 이 박찬대 유종복 후보, 송도 1동, 송도 2동에서 유종복 후보가 1,440표, 박찬대 후보가 3,030표 나온 거 들어보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확률, 우리 장동혁 대표는 5억 9천만 분의 1이다. 아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이 이 수학과 교수의 아버지 허명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0.9%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로 그런지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제3의 후보, 왜 두 후보만 비교하느냐. 인천 같은 경우에 제3의 후보 또 이 이기붕 후보라고 개혁신당 후보가 나왔거든요. 이게 안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송도 1동, 송도 2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송도 1동, 송도 2동 말고 제3의 후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후보, 이기붕 후보 보니까 61표, 47표 얻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주변에 이게 쌍둥이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한테 설명해도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줍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이 불신을 해소하느냐,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선관위의 책임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소청이 뭐 여러 수십 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국민적인 불신을 풀어야 할 주체는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그 앞에 현재 있는 우리 젊은 분들 또 국민분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우리 선관위에서 해결하고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사무차장이 대신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전국의 그런 1위, 2위 간의 득표수가 같은 게 이번 지방선거에 15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이번 그런 똑같은 1위와 2위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가 9회 지방선거만 나타난 게 아니고 모든 선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위, 2위 후보만 보실 게 아니고 전체 선거인 수 그리고 3위 이하, 3, 4, 5위의 득표수는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거고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좀 상실됐기 때문에 그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는 그 의구심을 갖는 거 그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들 말씀드렸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관련 사유와 이런 개표 상황표까지 전부 첨부해서 저희들 설명 자료는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그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특별한 뾰족한 방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핸드볼 경기장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420개 투표지 박스가 있고 뭐 안 그렇습니까? 유효지 무효지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선관위에 통보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안돼 있죠.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소청을 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우리 의철한 증인께서 한번 회의를 열으셔가지고 네. 그것을 재검표든 재개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아까 최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 지금 선거 소청이 지금 전국적으로 685건 정도가 들어가 있고 예. 중앙선관위 275건이 지금 접수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 분류가 되면 그 분류된 거를 갖고 저희 전체 위원 회의에 그 어떤 방안이 나은지 그 말씀하신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충주시장에서 이동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맹정수 후보가 이제 선거 소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충북 선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이 투표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면은 바로 재검표든 개표든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해법이야말로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야 뭐 정치인들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고 또 방송 언론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다시 검표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안 되겠냐. 이런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의철한 증인님. 네. 저희들이 전체 회의에서 예,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받들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지금 아까 제가 오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아까 재선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최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조금 그 부분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그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은 제가 말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하시는 아까 위원님들 계시니까 뭐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면은 해주셔도 참 저는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발언을 취소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